한약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가닥! 네,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겨울이 끝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아직 일조량도 부족하고 또 외부 활동도 줄어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수면도 불규칙하고 그래서 낮에 좀 약간 몽롱하고 하다 보니까 이 커피 등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를 찾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혁정님, 작년 초에 커피 끊는다고 선언하셨었는데 지금 혹시 잘 실천 중이신가요? 네,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끓였습니다. 6개월만? 끊었는데 네. 이제 그 후부터는 다시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커피의 그 유혹을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는 담배도 끊고 다 끊었거든요. 근데 커피는 진짜 끊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이 마시는 방법을 좀 달리했어요. 어떻게 달리했어요? 과거에는 아침에 출근할 때 커피를 사가지고 이제 가서 아침 마시잖아요. 지금은 아침에는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차를 마시고 커피는 잘하네. 언제 마시느냐? 점심 먹고 나서 좀 나른할 때 그래. 그때 마시는 걸로 바꿨어요. 잘했네. 그러니까 큰 문제 없이 커피를 즐기고 건강도 지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좋은 또 계기가 됐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좋은 거를 왜 끊으려고 하십니까? 옛날에 한 대여섯 잔 드셨죠? 많이 먹었죠. 그 한두 잔으로 줄이는 게 중요하지. 그걸 갑자기 끊으면. 근데 이게 커피를 이렇게 한두 잔 마시는 정도는 괜찮은데 요즘은 워낙 이제 흥분제라고 하는 각성제 이런 것들이 카페인뿐만 아니라 타우린 성분도 많고 심지어 우리가 레드불 이런 에너지 드링크도 너무너무 지금 시중에 많이 판을 치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이런 각성 효과가 있는 이런 환경이 대단히 문제가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고함량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것이 혈당, 혈압, 건강은 물론 심장 건강이나 암 예방에도 얼마나 치명적인 것에 대한 건강 수다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밤에 일단 잠 못 자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낮에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막 잠이 올까 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각성 효과가 있는 카페인 음료를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특히 겨울철에는 이게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도 사실 오후 12시 이후에 먹는 카페인의 영향이 나는 많다고 봅니다. 네. 오후 12시, 낮 12시. 낮 12시 이후에. 네, 그러니까 카페인의 완전 분해가 보통 12시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의 민감도는 사람마다 체질마다 엄청 틀리기 때문에 잠자기 직전에 한 사람을 마셔도 잠 잘 자는 사람이 있고 저도 오후에 먹으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요즘 내가 왜 잠을 못 자나 보면 꼭 오후에 커피를 먹은 날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오전에 커피를 먹는 걸 원칙으로 하고 오후에는 가능하면 먹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드립커피가 훨씬 카페인 함량이 2.5배 높습니다. 일반 추출 방식보다. 그러니까 이제 끓은 커피를 먹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커피 형식을 따르는가에 따라서도 다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커피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 고카페인, 고에너지 이 음료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실제로 복용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 젊은이들 보면서 더 큰 문제가 이제 야금야금 자기도 모르게 먹는 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중독성도 있고 운전하면서 홀짝하고 또 일하다 힘들면은 이 습관적으로 또 한 캔을 먹더라고. 그러다 보면 또 직후에는 또 입가심을 먹고 또 오후 또 피곤하다 먹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카페인이 500mg은 우습게 넘어가요. 거의 700, 800, 1000까지 가는데 근데 좀 젊었을 때는 좀 덜한데 이제 50대가 특히 넘어가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50을 기점으로 몸의 모든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때 되면 제일 문제인 게 모든 게 만병이 독으로 오거든요. 그게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독한 것이 카페인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음료들이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50대 전후에 젊을 때 잘못 관리한 사람, 이때 보니까 고혈압, 어떤 사람 당뇨, 고지혈, 좀 더 지나면 이제 치매암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100세 시대 때 조금 이런 걸 자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식약처에서 이런 고카페인 음료들을 마시는 거에 대한 권고나 제한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청소년기. 저는 청소년들이 요즘 너무 많이 이걸 먹고 있어서 문제인데
청중이 이제 우리가 고카페인 음료라고 정의하면 보통 100ml에 15mg 이상 들었을 때 보통 고카페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보통 이제 음료가 한 300ml 되면 한 45mg, 50ml 넘으면 일단 고카페인이라고 하는데 실제 시중에 팔고 있는 어떤 음료는 330ml 98g까지 들어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걸 자랑하지. 그 한 효과가 두 있다고. 캔 하루에 각성이 먹으면 되지, 각성. 이미 바로. 하루 권고량을 완전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내에서는 지금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교문 밖에만 딱 나가면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서 먹고 특히 고3도 공부하면서 뭐 하루 2개, 3개 먹는 게 허다하거든요. 외국에서는 폴란드 같은 경우는 2024년도부터는 아예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판매 금지. 이렇게도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니까 요즘에 학생들이 너무 많이 마셔서 이게 정말 문제되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성인들도 다시 돌아와 보면 뭐 졸음운전하고 막 이러느니 마시는 게 좋다. 뭐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혁장님 암 전문 입장에서는 또 이걸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졸리면 좀 주무세요, 어디 가서. 졸음 쉼터가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데 이 고카페인 음료가 단순하게 잠 깨는 음료라고 생각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이게 말이죠. 제 시각으로 볼 때는요, 완전히 암세포한테 아주 그냥 맛있는 먹이를 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네. 에너지 드링크는 사실은 이 타우린 이런 종류의 성분보다는 정말로 중요한 거는 결국 달달한 맛이잖아요. 설탕이나 액상과당 이런 것이 문제인데요. 이 액상과당이 왜 심각한 문제냐면은 이와 관련 논문이 있는데요. 그 영국의 의학 저널을 보면은 이 가당 음료 섭취와 암 발생 위험의 연관성 논문에서요. 이 프랑스 성인 10만 명 대상으로 해서 9년 동안 이 관찰한 추적 연구인데 에너지 드링크 같은 가당 음료를 하루에 한 100ml만 더 마셔도 전체 암 발생률이 18% 정도 증가했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아니 겨우 반잔 더 마셨을 뿐인데 18%나 증가한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액상과당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바로 그렇대 그런 건데 이 액상과당이 몸 안에 들어오면은요 일단 혈당이 폭발적으로 오르겠죠.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때 인슐린 분비도 같이 폭발시킵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췌장을 아껴 쓴다는 거에도 이제 반하는 거죠. 이때 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인 IGF-1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성장 촉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 쫓겠다고 이거 마시다가 완전히 암세포한테 쫄쫄쫄쫄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 유사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페인뿐만 아니라 술, 알코올이라든지 니코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회가 관대하게 만들어준 말단 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기호식품이고 우리가 액상과당이나 정제설탕 이런 탄수화물 중독은 이제 기호식품은 아니라 우리가 3대 영양소 중에 주식 중에 하나 이런 차이는 있지만은 근데 사실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들은 실질적인 영양소가 타면서 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영양소가 없이 에너지를 억지로 만드는 컨셉이 개념이거든. 모든 기호식품 같은 말단들이 기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정상적인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신경 자극의 흥분에 의해서 억지로 만든다. 이걸 자동차를 비유하면 엔진이 돌아가고 기름이 타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시동 모터 있잖아요. 그냥 그거 일시적으로 켜서 겨우겨우 차가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면 차가 금방 망가지듯이 이런 유사기를 가진 이 에너지 드링크나 카페인은 모든 이런 우리 몸에 기전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젊을 때는 이제 괜찮은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자동차를 시동 모터로 계속 움직이려 하면 이거는 뭐 차가 금방 망가지겠죠. 네, 제가 이제 조금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아까 제가 IGF-1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무조건 나쁜 물질은 아니에요. 다 아시다시피. 예. 뭐 성장에도 관련이 되어 있고 노화 방지에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신경을 보호한다거나 상처를 회복시킨다거나 이런 좋은 기능이 있는데 그런데 이 액상과당 같은 강력한 혈당을 올리는 물질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먹게 되는 경우에 바로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그런 거 마신다고 해서 문제 생기는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자주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마시다 그렇지. 보면 결국 암까지 키울 그렇지, 수 있는 그 이런 이야기예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암은 좀 저희 이제 머릿속에 쫙 들어오긴 약간 막연한 면도 있는데 혹시 그거 말고도 또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위험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참, 이래 보면은, 근래 가장 많이 되는 돌연사. 물론 이제 돌연사 뭐 20, 30대 오지만 50대 이상 되는 분들은 제일 문제가 심하고 뇌혈관으로 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혈액이 탁해지는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그런 카페인 음료라든가 액상과당, 그 다음에 밀가루, 정제탄수화물 이런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관 관리나 혈액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심장협회 저널의 논문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음료수를 너무 많이 먹어요, 지금. 아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에너지 음료. 이런 것들이라든가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의 QT, 간격 연장을 유발한다고 보기 때문에 LNG 전기를 마시면 단순히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 아니라 심장의 QT 간격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심장의 QT 간격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 왜 위험한 거죠? 뭐 그렇죠. 심장 박동의 리듬이 깨지는 거죠. 일정하게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일정하게 1분에 60에서 80번을 뛰어야 되는데 쉰다든가 빠르게 간다든가 엇박자가 생기는 거죠.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부정맥 환자들이 많아요. 근래 보면은 특히 이제 고혈압약을 드시거나 혈관이 좁아진 때가 한 50대가 되거든요. 요때 이제 피곤하다고 막 지금도 카페인, 과당 이런 걸 지나치게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혈관이 수축하면서 심장이 리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엔진이잖아요. 뛰는 움직임이 퍽 심정지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오늘 당장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암과 심장 얘기를 했지만 꼭 여기가만이 아니고 신장이나 간 건강에도 좀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음료들이. 그렇죠. 뭐 당장에는 뭐 기분이 좋고 잠이 깨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쓰기는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언발의 오줌 누기 또는 기둥 뽑아가지고 아궁이에 불떼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우리 몸의 그 신장 기능은 선천직이잖아요. 부모님께 받은 선천직인데 이게 정이 저장되어 있는데 50대가 되면 이 정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이럴 때 이런 음료들을 많이 마시게 되면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지금 우리 혁정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에너지 드링크를 과하게 마시다 보면 억지로 이 부신을 짜서 남은 정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눈이 번쩍 뜨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엔 우리의 가장 기본인 신기가 고갈이 와서 결국 노화도 빨리 오고 큰 질병 예방을 위한 이런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에너지 드링크 고함량 카페인 없이 맑은 정신, 좀 개운한 몸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솔루션 뭐 어떻게 있을까요? 생활 중에서. 현대인들이 빛에 대한 소모가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집에 딱 가면 우리는 집에 어두움, 특히 내처가 예민하기 때문에 조명 밝기를 50% 줄이든가 꺼야 됩니다. 특히 우리 시야에서 위로 오는 이 조명은 다 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깔아주는 건 모르지만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하더라도 찬물이나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반드시 하셔야 되고 반드시 아침 저녁 합니다. 하체 스트레칭 해주고 발목 치기 해주고 허리 무릎 어깨 풀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근력 운동을 조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늘 이야기하듯 저는 루틴으로 우리 집은 제 차하고 모든 가족들이 하는데 자기 전에 천일염 넣은 따뜻한 물 자기 전에 500 아침에 일어나서 500을 천천히 먹습니다. 20-30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같은 경우는 특히 국화차라든가 허브차를 주로 먹고 그 다음에 컨디션이 좀 안 좋고 몸이 냉하면은 이제 상하 보이차라든가 내지는 대추 생강차를 연하게 먹어서 몸에 그날 피로라든가 독소라든가 어떤 흐름을 완벽하게 풀고 그 다음날 에너지 충전하고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제 이 고에너지 드링크가 많이 먹게 되는 게 이제 다음날 우리가 눈 뜨고 일할 때 결국 졸리고 피곤해서 먹게 된 이거라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잘 자는 거죠. 그죠? 잘 자는 수면 습관을 잘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건데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잠자기 2시간 전에 밝은 가까이서 보는 빛이 사라져야 우리 몸에서 흔히 말하는 멜라토닌이
그때부터 분비가 되기 시작해서 잠의 리듬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가까이서 자기 직전과 보고 있는 이 빛, 저는 이거 확실하게 좀 그 빛이 잠자는 멜라토닌 준비를 해야 합성을 돼요. 억제하기 때문에.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이거를 좀 미리 잠잘 준비 전에 2시간 전에는 최소한 놓는 이런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에너지 드링크의 위험성에 대한 건강 수단을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맥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말 아시죠? 작은 걸 탐하다가 결국 큰 걸 잃잖아요. 우리가 작은 당장 눈앞에 에너지를 탐하다가 정말 우리 몸의 큰 에너지인 건강과 수명을 잃게 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한가닥뼈 건강한 수다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를 통해 듣고 싶은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가닥합시다.